이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시작은 우리가 역입한다고 다시 한번 자세히 천천히 보겠습니다. 역입을 하고 이쪽으로 방향 전환, 한 번 더 방향 전환을 합니다. 그리고 운필합니다. 중봉으로 운필합니다. 때는. 그 수필할 때는 이쪽으로 다시 방향 전환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운필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붓을, 수필, 붓을 그대로 세우면서 수필합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현민가TV 조성혁입니다. 오늘은 우리 해서 공부할 때 해서의 가장 기초, 정말 이걸 할 줄 모르면은 이 서예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 간단히 몇 가지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서에서 이 한일, 이 한일을 완벽하게 이해 못하면은 글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이를 여기서 방향 전환을 완벽하게 해줘야 됩니다. 이 부분을 즉 여기서 완전히 깊이를 하고 붓을 중봉으로 만들어준 다음에 그리고 행필에서 마지막 부분도 여기서 방향 전환해서 붓을 중봉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면요, 이 글씨를 못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리꺾기. 이것 또한 여기서 중봉으로 붓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운필에 여기서도 방향 전환해서 운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한일하고 내리꺾기 두 개를 완벽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이거는요, 하루만 하면 됩니다. 뭐 그렇게 시간이 많이 필요 없거든요. 하루만 투자하셔가지고 이 두 개를 완벽하게 소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모든 것이 파생이 되잖아요. 자, 별핵은 여기서 쭉 이래가면 별핵이 됩니다. 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 또 점액이 되겠죠. 이래 내려오면 또 뭐 짧은 뭐 그것도 만들 수 있고. 옆으로 끊는 한일, 내리 끊는 이 수핵, 요 두 개를 여러분들은 완벽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하루가 안 되면 이틀, 이틀 안 되면 일주일, 일주일 안 되면 한 달이라도 이 두 개만큼은 붓을 자유자재로 움직여 내가 소화를 해내야 됩니다. 그것만 되면은 해서는 어느 책이든 뭐 육조든 당 해서든 다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개를 완벽하게 제가 실기로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만 되면은 뭐 해서 뭐 행서든 초서든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거든요. 왜 서예 하시는 분들이 이 한일도 하나 못 긋고 서예 하실까? 좀 그는 종이의 먹칠입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서당그라 붓 떼가지고 쭉 가잖아요. 이거는 절대 아닙니다.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피아노 건반을 막 두면 소리는 납니다. 그런데 그 음악이 됩니까? 절대 안 되거든요. 악보에 의해서 장단, 음률 모든 걸 맞추어서 피아노 건반을 해야 음악이 나와요. 기타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 무슨 일이든지 그 하는 법칙의 룰이 있습니다. 그대로 안 해주면 그거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런데 서예는 왜 그러한 룰을 안 지키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반드시 기필 시작하고 행필 가고 수필, 요 기필 행필 수필의 법칙이 딱 존재합니다. 요 법칙을 꼭 지켜서 완벽하게 터다 가시고 글씨를 써야 됩니다. 그냥 붓대고 그냥 종이에 막 먹칠한다. 그럼 글자는 압니다. 알지만 서예는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것이 방향전환, 붓을 중봉으로 만들고 이거 하는 그게 안 되면요 글씨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냥 뭐 종이 위에
아무 써놓고 이거 서예다 이러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서예에 그 예술로서는 가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제가 실기로서 이걸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해수의 기본은 한일에 있습니다. 한일은 일단 여깁을 하고 붓을 그대로 기피를 하고 그리고 여기서 방향전환 해줘야 됩니다. 다시 방향전환해서 쭉 운필합니다. 여기서 수필할 때도 이쪽으로 방향전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서서히 운필해서 그리고 붓끝에서 마무리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시작의 이 윗부분과 수필의 아랫부분이 수평이 됩니다. 그리고 위쪽은 약간 이 평이 되고 아래쪽은 약간 이러한 곡선이 나와줘야 됩니다. 자, 여기서 제일 첫 이 시작을 이 각도는 보통 우리가 45도 정도를 봅니다. 그래서 꼭 45도가 아니고요. 뭐 40도도 될 것이고 50도도 될 것이고 이쪽도 마찬가지겠죠. 45도 정도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시작은 우리가 여깁한다고 다시 한번 자세히 천천히 보겠습니다. 여깁을 하고 이쪽으로 방향 전환, 한 번 더 방향 전환을 합니다. 그리고 운필합니다. 중봉으로 운필합니다. 때는. 그 수필할 때는 이쪽으로 다시 방향 전환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운필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붓을, 수필, 붓을 그대로 세우면서 수필합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원 우리가 그리기 할 때 정말 쉽거든요. 그냥 이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고 우리가 원 그리기 할 때 원 어떻게 그렸습니까? 이렇게 와서 여기서 방향을 바꾸죠. 이 부분이 이쪽과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원을 그린다고 와서 여기서 붓을 방향 전환합니다. 이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약간 해줘야 붓이 중봉으로 딱 잡힙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여러 번 반복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뒷부분은 또 어떻게 할까요? 이쪽에서 원 그리기를 할 때 여기서 붓을 방향을 바꿉니다. 이 부분이 이 수필 부분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일을 이렇게 와서 이쪽에서 방향을 바꿀 때 이 원 방향 바꾸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초 줄긋기에서 원 그리기를 정말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 원 그리기만 해결되면은 이건 다 해결됩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천천히 보겠습니다. 자, 이쪽에서 원 그리기 했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붓을 놓았습니다. 방향을 바꿉니다. 한 번 더 방향을 바꿔야 붓이 중봉이 딱 됩니다. 그리고 운필합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다시 원 그리기를 할 때처럼 이쪽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그리고 운필을 합니다. 그리고 수필합니다. 이게 한일입니다. 여러분들 보통 일반 사람은 한일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하죠. 이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예는 중봉을 해줘야 됩니다. 중봉. 붓끝을 봉입니다. 이 봉을 붓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붓끝이 가운데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옆으로 꺾기에 붓끝이 이 가운데로 통과해 줘야 됩니다. 이것이 중봉입니다. 이거는 이론상 중봉입니다. 이론의 중봉은 붓끝이 핵 가운데로 통과하는 것이 중봉이다 하고 합니다. 그런데 몸에서 체득하는 중봉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그건 우선
뒤에 두고 먼저 이론상의 중봉이라도 체득해야 됩니다. 즉 말해서 만약에 붓을 그냥 이렇게 쭉 건다면 어찌 됩니까? 붓끝이 위에 있잖아요. 봉이 위에 있고 붓끝은 위에 있고 붓 뒤가 이래 있잖아요. 이거는 중봉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바로 편봉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중봉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편봉이라고 그럽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편봉으로 쓰면 안 됩니다. 안 되고 반드시 중봉으로 운필해 줘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천천히 보겠습니다. 역입을 합니다. 꼭 역입은 안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보통 역입하는 것은 그냥 하면 끝이 이렇게 날카롭습니다. 역입을 하면은 끝이 약간 부드럽습니다. 여기서 방향전환, 한 번 더 방향전환해서 붓이 핵 가운데로 가는 걸 느끼면은 쭉 가서 여기서도 다시 이쪽으로 방향전환해서 운필을 하여서 붓을 세워서 수필. 이것이 한일입니다. 이 한일이 되면은 해에서의 모든 핵은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이 앞을 자르면은 이 점핵이 됩니다. 가서 바로 멈추면 점핵이 됩니다. 이쪽도 와서 이쪽으로 딱 하면 이것도 점핵이 됩니다. 한일이 되면은 모든 것이 일단 기초가 다 됩니다. 그래서 이 한일, 이 부분을 정확하게 여러 번 반복해서 익혀야 됩니다. 그 다음 내리꺾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역입을 하고 기피를 하고 이것도 45도면 다시 이쪽으로 방향전환, 다시 방향전환해서 천천히 내려옵니다. 여기서 이쪽으로 방향전환 해서 붓을 수필합니다. 그래 이것도 45도. 예. 이 앞은 거의 직선이 되고 이건 약간의 곡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내리꺾기도 보면은 원 그리기만 할 줄 알면 이것도 아주 쉽습니다. 원을 이쪽에서 온다고 하고 여기서 방향전환 하면은 이 머리 부분이 이쪽입니다. 또 이것은 원을 이쪽으로 그린다고 하고 하면은 요 부분이 요 수필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역입을 하고 기피를 하고 이쪽으로 방향전환, 한 번 더 방향전환해서 붓이 핵 가운데로 쫙 오면은 그대로 운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쪽으로 방향전환, 그리고 서서히 붓을 하면서 붓 완전히 세우면서 수필합니다. 이것이 내리꺾기의 가장 기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할 줄 알면은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자, 만약에 이리 가면은 별력이 되잖아요. 뭐 별력이 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옆으로 꺾기와 내리 꺾기 두 개만 할 줄 알면은 해에서 어느 글씨든지 다 쓸 수가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에 입구를 쓴다고 해봅시다. 내리 꺾기를 방향전환하고 여기서 수필하고 옆으로 꺾기 방향전환하고 여기서 다시 내리 꺾기를 하고 다시 옆으로 꺾기 하면 입구가 됩니다. 뭐 따로 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서예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제대로 된 글씨를 써보고 싶으시다면은 이 해서의 옆으로 꺾기와 내리 꺾기를 수없이 반복해서 본인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해서 어느 책이든지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정말 쉽거든요. 자,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한의를 이 응축하면은 또 점핵이 됩니다. 자, 시작 한일 방향 바꾸고 여기서 바로 수필 하는 방향 바꾸는 이 점핵입니다. 그냥 이렇게 푹 찌는 게 점 절대로 없거든요. 그래서 한일과 내리꺾기 두 개만 정확하게 구사할 줄 알면은
해에서는 어느 해서체든지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가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글을 오래 쓰셨더라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당글이라고 그러잖아요. 편봉으로 이래 쓰고 이런 분들은 다시 공부를 하십시오. 다시 해서 붓을 중봉으로 운필할 줄 알면은 제대로 된 글씨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해서의 가장 기본적인 다른 기초를 가지고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해서의 옆으로 꺾기와 내리 꺾기 이 두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해서 기초 두 번째 시간으로요, 이 별핵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시간에 하닐과 내리 꺾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은 하닐은 기필하고 방향전환, 한번 다시 방향전환해서 여기서 수필합니다. 자, 내리 꺾기도 기필하고 방향전환해서 여기서 수필합니다. 그러면 요 내리 꺾기 머리가 즉 별핵의 기초가 됩니다. 이것이 내리 꺾기의 기초입니다. 이렇게 바로 가면은 내리 꺾기가 되겠죠. 그래서 기필하고 방향전환, 한 번 다시 더 방향전환합니다. 한 번 더 다시 해야 이 붓이 중봉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쯤 와서 다시 한번 이쪽으로 방향전환 해서 끝에 와서 마지막으로 중앙으로 이렇게 수필합니다. 중앙으로 그대로 수필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가시지 말고요. 자, 그 다음 이제 파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책은 기필하고 여기서 완전히 방향전환, 한 번 더 방향전환, 한 번 더 방향전환, 한 번 더 방향전환해야 붓을 중봉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자르면은 이것이 삼각형 형태가 되어줘야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원 그리기에 응용하면 어찌 되나요? 원 그리기에서 이 부분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원 그리기만 정확하게 할 줄 알면은 이 파책도 쉽게 됩니다. 그 다음 간머리에서 이 부분은 제일 아까 한 이 별핵하고 똑같습니다. 자, 하늘처럼 기필하고 방향전환해서 다시 여기서 다시 기필을 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방향전환, 한 번 더 방향전환, 한 번 더 방향전환해서 붓을 중앙으로 뺍니다. 이것이 간머리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바로 가면 또 내리꺾기 되겠죠. 자, 해서에서는 옆으로 꺾는 하늘과 내리꺾는 이 핵 두 개만 할 줄 알면은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자, 그러면은 또 다시 점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점핵은 기필하고 방향전환, 다시 바로 방향전환. 이것이 점핵입니다. 그건 또 왼쪽에서 올라가는 점핵은 어찌 되나요? 기필하고 방향전환, 한번 다시 방향전환해서 붓을 가운데로 모아주면은 점핵이 됩니다. 오른쪽에서 내려오는 점액은 기필하고 방향전환해서 또 가운데로 빼주면은 또 점액이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한일에 대입해 보면은 한일, 이 점은 한일, 이것을 응축시키면은 이 점액이 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기필하고 바로 방향전환. 다시 여기서 바로 방향전환. 수필. 그럼 점액입니다.
자, 올라가는 점액은 이쪽으로 옆으로 한의를 한다 생각하면 됩니다. 한의를 이쪽으로 하는데 바로 여기서 붓을 방향전환해서 붓을 모아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위로 올라가는 점액이 될 것이고, 내려오는 것은 내리꺾기. 내리꺾기의 천물에 똑같습니다. 기필하고 방향전환, 다시 방향전환, 다시 방향전환해서 붓을 모아주면은 점액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우리 마음심할 때, 이 액은 어찌 되나요? 하나, 둘, 셋 해서 여기서 완전히 방향전환해서 붓을 모아주면은 이 액이 나옵니다. 자, 이 부분 올 때 여기서 그냥 가지 마시고 여기서 방향전환을 해줘야 됩니다. 기필하고 약간 방향전환, 한 번 다시 방향전환, 한 번 다시 방향전환해서 완전히 이쪽으로 방향전환해서 붓을 모아주면서 수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방향전환, 여기서 방향전환, 여기서는 완전히 방향전환 해야 이러한 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해서 기초 세 번째 시간으로 내리꺾기가 4개나 있습니다. 그걸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필하고 방향전환, 방향전환해서 여기서 이쪽으로 수필하는 거하고, 또 두 번째는 기필하고 방향전환, 방향전환해서 여기서 완전히 꺾어서 갈고리를 만드는 거. 그 다음 기필하고 방향전환, 방향전환해서 여기서 붓을 서서히 하면서 붓을 그대로 다시 해봉하는 것. 다시 하나는 기필하고 방향전환, 방향전환해서 운필해서 그냥 그대로 뺍니다.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자, 갈고리는, 자, 기필하고 내려와서 여기서 약간 왼쪽으로 붓을 움직입니다. 약간 움직여가지고 바로 이쪽으로 꺾습니다. 방향전환 하는데, 기본은 이 부분은 90도. 여긴 그럼 45도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한 글자에 막 여러 개 나오는 것 같으면 이건 뭐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뭐 옆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요것은 기본입니다. 그 다음 이것은 끝에 와서 붓을 그냥 그대로 해봉을 합니다. 즉, 온 데서 반 올라갑니다. 다시. 이거 마지막은 붓을 그냥 그대로 중앙으로 수필하는 거. 이 4가지를 내리꺾기는 알아줘야 됩니다. 알아야 이제 해설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가 이제 해수에 알아야 될 것이 망곡이라 그러죠. 여기서 바로 방향전환해서 여기서 완전히 또 방향전환하는 거. 이 마음심하는 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거는 내리꺾기겠죠. 여기서 다시 방향전환해서 여기서 완전히 방향전환, 붓을 중봉으로 모으면서 서서히 수필합니다. 그래서 해에서는 요 1번, 2번, 3번만 이 완벽하게 소화가 되면은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영자 8법을 통해서 해에서의 가장 기본계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우남 조성혁입니다. 오늘은 서예를 제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초 과정을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처음으로 붓을 잡는 분들은 이것을 잘 지켜봐 주시면은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제일 처음 우리가 서예를 시작하려면은 첫째는 자세를 먼저 배워야 됩니다. 예술이든 무슨 운동이든 우선 제일 처음 배우는 게 자세입니다. 자세가 되지 않으면은 글씨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세를 배우고, 두 번째는 이제 붓지는 법을 배웁니다.
붓을 어떻게 잡고 해야 우리가 글씨를 쓸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를 배우고 붓 쥐는 법을 배우고, 그 다음 네 번째는 어떻게 쓰는지 붓을 갖고 쓰는 운필법을 배웁니다. 운필법, 즉 붓을 운전하는 것을 운필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결구법을 배웁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목재 하나하나를 만들어서 집을 짓듯이 서예도 한 획 한 획을 맞추어서 글자를 만듭니다. 그것이 이제 결구법 됩니다. 다섯 번째는 장법을 배웁니다. 장법이라는 것은 글자 쭉 이어갈 때 그 줄맞추기라든지 그것을 장법이라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서예를 제일 처음 하실 때 이 다섯 단계는 반드시 처음에 거쳐야 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우선 자세와 붓 쥐는 법과 그 다음 운필법, 결구법, 장법 끝나면은 제가 영자 팔법을 가지고 영자 팔법이라고 하죠. 영자 팔법으로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요 과정만 거치면은 혼자서도 충분히 서예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실기를 통해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자 팔법이라 그러죠.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우리 서예를 배울 때 제일 처음에 영자 팔법부터 썼습니다. 그래서 이 영자 팔법은 그 중국 후한 시대 때 채옹이라는 분이 채옹 그 중국 숭산의 그 석실에서 서예를 할 때 뭐 신께 전수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채원 뭐 뒤에 장지, 왕희지, 지영, 우세남으로 쭉 일단 그 전해졌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척택, 이 점액은 우리 척이라고 그럽니다. 척이고 이건 옆으로 건 행이 넉이라고 그러죠. 이걸 내리 끊는 것을 노라 그럽니다. 이 갈고리를 하죠. 갈고리를 적이라 그러고요. 위로 삐치는 걸 책이라 그러죠. 아래로 내리 끊는 벼을렉을 약이라 그러고, 이거는 왼쪽도 삐친 걸 탁, 이걸 파책을 책이라 그러죠. 자, 이게 이제 영자 팔법만 잘하면은 우리 이제 해에서는 다 쓸 수 있다 그러죠. 그러면은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점액은 제가 한일의 축소판이라 깊이라고 바로 방향전환, 바로 다시 방향전환. 그리고 이건 옆으로 넉획은 한일을 한다 생각하면 됩니다. 이쪽으로. 다음 노획은 내리꺾기 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여기서 약간 왼쪽으로 와서 완전 갈고리 한다 그랬습니다. 저기고. 다음 책은 가면서 핵이 가늘어집니다. 우리가 한의를 하는데 가늘어진다는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다음 이쪽도 벼을렉을 한다 생각하면 되고요. 약핵이고,
다음 탁. 탁은 이제 닭이 모이를 쪼을 때처럼 좀 빨리 한다고 해서 탁입니다. 이거는 이 별핵보다 조금 빠릅니다. 빠르고, 그 다음 파책은 책. 여기서 방향전환, 다시 한 방향전환, 다시 한 방향전환해서 붓이 중봉이 되면은 그대로 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서에서 옆으로 꺾기, 내리 꺾기만 할 줄 알면은 이 영자는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옆으로 끊는 핵, 기필하고 방향전환, 다시 한번 방향전환해서 붓이 중봉이 되면은 운필을 하고, 여기서도 이쪽으로 방향전환해서 다시 운필을 하고, 여기서 수필을 합니다. 이 옆으로 꺾기와 그 다음 내리 꺾기, 기필하고 방향전환 쭉 운필해서 여기서 이쪽으로 방향전환 합니다. 그리고 붓을 수필하면서 모읍니다. 그래서 해에서는 이 옆으로 끊는 한일과 내리 끊는 핵 이 두 개를 완벽하게 소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 두 개만 되면은 이 0.8범은 그냥 됩니다. 정말 쉽거든요. 그래서 혼자 공부하실 때 어려워할 것도 없고, 이 옆으로 끊는 한일과 내리 끊는 핵을 수없이 반복해서 완전히 익혀야 됩니다. 완전히 익히고 난 다음에 영자를 써보면은 그냥 절로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영자가 되면은 해서 법첩을 하나 선정을 해서 각자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제 해서는 육조 해서와 당 해서가 있습니다. 육조 시대 때 해서와 당나라 시대 때 해서가 있습니다. 뭐 육조 시대 대표적인 거 장맹용비가 있고 뭐 여러 묘점이 많고요. 당 시대 오면은 뭐 구양순, 안진경, 저수량, 뭐 우세남 해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마음에 드는 법첩을 골라서 혼자 계속 반복해서 공부하시면은 해서는 충분히 혼자서 쓸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